480만 원이요? 응급수술까지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미국인 승무원 사라는 계산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응급실, 초음파와 혈액검사, 담낭 제거 수술, 그리고 3박 4일 입원까지. 미국이었다면 최소 2만 달러, 한화 2,600만 원은 각오해야 할 상황.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네,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전액인데 480만 원. 그 순간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은 외국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병이 아니라 병원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주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 항공사에서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는 승무원이죠. 29이에요. 회사에서는 아직 젊은 편에 속하는 나이라고들 해요. 그래서인지 제 몸에 대해서 꽤 자신이 있었어요. 시차 적응, 불규칙한 식사 시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생활. 이런 건 다 감당해야 할 직업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스케줄은 LA에서 인천까지 13시간짜리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늘 그렇듯 웃으며 승객들을 맞이했고 식사 서비스를 하고 면세품을 판매했어요. 제 다리가 얼마나 붓고 있는지, 허리가 얼마나 뻐근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승객들 앞에서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하죠. 기내에서 일할 때 저는 항상 미소를 유지해요. 피곤해도 아파도 기분이 안 좋아도요. 그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잖아요. 착륙 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서울은 이번이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레이오버 도시로는 나쁘지 않아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24시간 편의점이 있죠. 동료들은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피곤해서 거절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미 배가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도 계속 배를 쓸어내렸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서울 레이오버 첫날 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어요.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정말 애매한 통증이었어요.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쓰러질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불편한 느낌? 마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육이 뭉친 것 같기도 한 그런 통증이었죠. 손으로 눌러보니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애매했어요. 저는 습관처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기내식 때문이야. 오늘 점심에 파스타 먹었잖아.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기내식은 늘 기름지고 짜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오래 앉아 있었으니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비행 중에 커피도 3잔이나 마셨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속이 쓰린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절단은 이유로 이 정도 통증은 참고 넘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승무원에게 참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승객 앞에서 얼굴을 찌푸릴 수 없고 제 몸 상태보다 기내의 질서가 우선이니까요. 저는 그 규칙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생리통이 심해도 편두통이 와도 비행 중에는 참아야 해요. 심지어 난기류로 다리를 다쳤던 동료도 착륙할 때까지 서비스를 마쳤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호텔 방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소화제 같은 건 챙겨오지 않았지만 따뜻한 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침대에 누워서 배를 살짝 주물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국적인 도시의 불빛들. 어느 나라를 가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항상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네온사인들이 멀리서도 빛나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통증이 있다는 사실보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 간단한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다시 LA로 돌아가는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스케줄을 놓칠 수는 없었죠. 승무원으로서 스케줄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니까요. 비행 스케줄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불편함이라고 단정지었죠. 10년 가까이는 아니지만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작은 불편함들이 있었죠. 등이 결리거나 다리가 붓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오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쉬면, 아니 하루만 잘 자도 괜찮아지곤 했어요. 제 몸은 늘 그랬어요. 회복력이 좋았죠. 동료들이 피곤하다고 할 때도 저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29의 젊은 몸이 하룻밤 사이에 회복하지 못할 리 없다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잖아요. 저는 술도 안 마셨는데 고작 배가 조금 아픈 게 뭐 대수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잠만 푹 자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웃으면서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응급실 가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는 게 나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요. 게다가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호텔 에어컨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통증 대신 다른 걸 생각하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사실을 새벽에 알게 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판단 미스였다는 걸요. 절다는 이유로 제 몸을 과신했던 순간이 결국 저를 낯선 나라의 병원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통증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통증이 제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줄 거라는 것도요. 새벽 2시쯤 통증 때문에 눈을 떴어요. 이번엔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아래가 조여왔고 통증이 등 쪽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몸을 옆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더 불편해졌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한 게 없었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직접적으로 느껴졌고 왼쪽으로 누우면 당기는 느낌이 심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한밤중이었죠. 병원에 가기엔 애매한 시간, 그리고 애매한 통증.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참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 응급실 가면 과민 반응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죠. 미국에서도 응급실에 가면 정말 응급 상황인가요? 라는 눈빛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젊은 승무원인 저는 그 애매함을 이유로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통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야, 바로 여기라고 정확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른쪽 윗배 한 점. 손으로 누르면 더 아팠어요. 그 부위만 유독 민감했죠. 마치 그곳에 뭔가 단단한 게 박혀 있는 것처럼요. 베개를 2개로 늘려서 상체를 높이고 누워봤어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잦아들기를 반복했죠. 잦아들 때는 이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밀려올 때는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나라에서 내가 환자가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외국인이에요. 여권과 여행자 보험만 가진 사람이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어요. 미국이라면 절차를 알아요. 응급실 가서 보험 카드 제시하고 담당 의사 배정받고 비용 설명 듣고 동의서 쓰고 모든 게 단계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언어도 통할까?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혹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다음 비행 스케줄은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통증보다 그런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졌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났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봤어요. 검색 결과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담낭, 간, 위, 췌장.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나열되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급성 담낭염, 담석증, 췌장염.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했지만 통증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되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땀도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 승무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은 비행으로 들어온 제시카 선배였죠.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승무원이에요. 서울 레이오버 경험도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시카 선배가 가장 믿음직스러웠어요. 선배님, 배가 좀 이상해요. 혹시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한밤중에 선배를 깨운 게 미안했죠.
하지만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 방 번호가 뭐야?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더 이상 혼자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 같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5분쯤 지나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시카 선배가 잠옷 차림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죠. 얼마나 아파? 선배가 물었어요. 저는 통증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참을 만한데 계속 아파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가 제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 병원 가자. 지금. 선배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죠.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응급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일반 병원을 갈까요? 선배에게 물었죠. 선배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금 가야 해. 이 시간에 아파서 깨어났다는 게 심각하다는 신호야. 선배의 확신 있는 목소리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과한 건 아닐까? 혹시 병원 가면 의사가 이 정도로 새벽에 응급실에 왔어요? 라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통증은 제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강해졌죠. 택시를 잡아타면서 선배가 물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 저는 모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선배는 서울 레이오버 경험이 많아서인지 망설임 없이 택시 기사님께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운전을 시작했죠. 선배가 옆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선배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아침이 밝자 통증은 더 분명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비용을 떠올렸습니다. 외국인 응급실, 검사, 혹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면 청구서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알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그건 어느 나라 병원이든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는데도 멈춤이 없었어요. 모든 게 조용하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새벽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깨어 있었어요. 접수대 앞에 섰어요. 저는 여권을 꺼내려 했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늘 그랬어요. 먼저 비용과 보험 확인, 그 다음이 진료였죠. 그게 순서였어요. 그런데 접수 직원이 먼저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적도 아니었죠. 통증이 먼저였어요. 어젯밤부터요. 새벽에 심해져서. 어디가 아프세요?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오른쪽 윗배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받았어요. 신분 확인과 접수가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직원이 말했어요. 비용이나 서류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먼저 진료부터 받으세요. 나중에.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나중에 할 수 없는 게 서류와 비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나중이었어요. 제시카 선배가 제 증상을 설명해 줬어요. 선배는 침착하게 통증의 위치, 시작 시간, 증상의 변화를 정리해서 말했죠. 저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통증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선배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간단한 문진 후 바로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진행되었죠.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두르는 느낌은 없었어요. 초음파실로 이동했어요. 검사 기사가 화면을 보면서 제 배 위에 차갑고 미끄러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천천히 움직였죠. 저는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흑백의 이미지들, 움직이는 점들. 제 몸속이 저렇게 생겼구나 막연하게 생각했죠. 기계가 아픈 부위를 지날 때마다 움찔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단정해졌어요. 과장도 위로도 없었죠.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얼굴이었어요. 담석이 있습니다. 담석증.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 이야기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젊어도 생길 수 있고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고요. 승무원 생활이 딱 그런 조건이었죠. 기름진 기내식, 불규칙한 수면, 계속되는 시차 적응. 지금은 염증이 시작된 상태예요. 저는 물었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아파질 수 있어요. 재발하면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지금 당장은 쓰러지지 않지만 미루면 더 위험해진다는 말.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담석이 담낭을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은 염증 초기 단계지만 방치하면 급성 담낭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선배를 봤어요. 선배도 심각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해요. 입원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말하고 있었죠. 입원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비행 스케줄이 머릿속을 스쳤죠. 오늘 오후에 돌아가는 비행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칠 정도 지켜봐야 해요. 지금 얼굴에 살짝 황달증도 동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승무원이시니까 식습관, 수면 패턴 등이 좋지 않아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시카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회사에 연락할게. 스케줄은 조정 가능해. 지금은 내 몸이 우선이야. 선배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선택이 명확했죠. 몸이 먼저라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질문의 순서는 달랐다는 걸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요. 증상을 먼저 듣고 치료를 먼저 하고 비용이나 서류는 나중에 했죠. 그 순서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였다면 이 시점에서 선택지가 늘어났을 거예요. 진통제로 버틸지, 귀국해서 치료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계산과 판단이 동시에 시작되죠. 이번 결정 하나도 여러 단계의 승인과 확인을 거쳐야 해요. 보험사에 전화하고 승인 번호 받고 담당자와 통화하고 그 과정만 몇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짧게 말했어요. 오늘 조치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어요. 비용은?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저를 보고 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나중에, 또 나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나중에 할 수 없는 게 비용 확인이거든요. 저는 늘 비용과 책임을 먼저 계산하는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젊은 사람에게 병원은 신중해야 할 장소였죠. 괜히 과잉 진료를 받는 건 아닐지,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진 않을지 항상 경계했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입원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카 선배는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죠. 네, 담석증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며칠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라는 지금 많이 아파서. 네, 스케줄 조정 부탁드립니다. 선배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이해한대. 건강이 우선이라고 했어. 선배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죠. 제가 아파서 다른 승무원이 대신 일해야 한다는 게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진통제를 먹고 버텼을 거예요. 병원비가 무서워서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2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저만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꽂았어요.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했지만 그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치료가 시작된다는 느낌. 더 이상 혼자 통증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 누군가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링거가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오른쪽 윗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선배님, 저는 신음을 내며 제시카 선배를 불렀어요. 선배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왜? 더 아파? 네. 갑자기. 너무 아파요. 저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죠. 선배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곧 간호사가 달려왔죠. 제 상태를 보더니 바로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몇 분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제 배를 다시 눌러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죠. 초음파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상태가 변한 것 같습니다. 다시 초음파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통증 때문에 검사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검사 기사가 화면을 보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담석이 담관을 맡고 있어요.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술. 그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한국이고 수술이라니. 미국이었다면 보험 확인하고 동의서 쓰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런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할 거예요.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지금요? 바로요? 저는 당황했어요. 네. 더 늦으면 담낭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으로 이어지고 훨씬 위험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죠. 제시카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여기서 잘해줄 거야. 나 여기 있을게.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고 선배가 제 손을 잡고 함께 서명을 도와줬어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설명했죠. 전신 마취를 할 거고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미국이었다면 수술까지 며칠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수술실로 가게 됐죠.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실로 옮겼죠. 복도를 지나면서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비용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 계산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이곳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미루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 미룰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치를. 그게 이곳의 방식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마취과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젊음을 과신했던 제가 결국 이 낯선 나라의 수술실에 누워있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저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어요. 희미했죠. 형광등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사라 씨 깨셨어요?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였죠.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실이에요. 아, 수술. 맞아요.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담낭 제거 수술.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죠. 목이 말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물.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물 마시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입술에 물을 적신 거즈를 대어줬죠. 축축한 느낌이 좋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움직이려고 했는데 힘이 들었죠. 배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수술한 부위였죠. 아프긴 했지만 전에 느꼈던 그 날카로운 통증과는 달랐어요. 이건 관리되는 통증이었어요. 통증 느끼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회복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제시카 선배가 들어왔어요. 사라, 깨어났구나. 어때? 선배님,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어.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안도감이 들었어요. 끝났구나. 수술이 끝났어요. 1시간쯤 후에 병실로 돌아갔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어서 이동시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서 제 병실로요. 병실 침대에 누우니 익숙한 창문이 보였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벌써 저녁이 됐네요. 배고프시면 내일 아침부터 죽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금식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텅 빈 것 같았죠. 몸 전체가 피곤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지만 아직 몸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수술 아주 잘 됐어요. 복강경으로 했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예요. 배에 작은 구멍 4개만 났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켜봐야 해요. 걸을 수 있고 음식 잘 먹으면 퇴원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답했죠. 생각보다 빨랐어요. 미국에서 수술하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젊으시니까 회복 빠를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제시카 선배는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죠. 링거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진통제도 섞여 있는지 통증은 견딜만 했어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배가 당기고 자세를 바꾸기가 힘들었죠.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니까 불편했어요. 한밤중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통증 심하시면 진통제 더 드릴게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제가 답했죠.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말씀하셔야 해요. 수술 후엔 통증 관리가 중요해요.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프면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첫 식사가 나왔어요. 흰죽이었죠. 따뜻했어요. 간호사가 침대를 올려서 제가 앉을 수 있게 해줬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웠죠. 천천히 삼켰어요. 배가 받아들이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괜찮았어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조금씩 드세요. 천천히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죽 한 그릇을 다 먹는데 3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 먹었어요. 그게 중요했죠. 제 몸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점심 후에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조금 걸어볼까요? 벌써요? 저는 놀랐어요. 네. 수술 다음 날부터 걷는 게 회복에 좋아요. 천천히 해봐요.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배에 힘을 주니까 아팠거든요. 하지만 간호사가 팔을 잡아줬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링거 스탠드를 끌면서 걸었어요. 배가 당겼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살아있었어요.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고 있었죠. 병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걸었어요. 수술 다음 날에 걸은 거예요. 제시카 선배가 찾아왔어요. 걸었다며? 대단한데? 네.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답했죠. 선배가 웃었어요. 너 진짜 빨리 회복하는구나. 역시 젊어서 그래. 젊음. 그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과신의 이유였는데 지금은 회복의 이유가 됐죠. 제대로 사용하면 젊음은 힘이 되는 거였어요. 저녁에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더 멀리 갔어요.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땀이 났지만 성취감이 있었어요. 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병원비 때문에 수술을 미뤘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필요한 순간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하고 있었어요. 비용 걱정은 나중이었죠. 생명이 먼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통증도 줄었고 몸도 안정됐죠.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제 차트를 보고 배를 살짝 눌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벌써? 네. 회복이 아주 좋아요. 걷는 것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퇴원.
그 말이 실감이 안 났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퇴원이라니요. 수술을 받았는데 벌써 나갈 수 있다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복부에 힘들어가는 운동은 한 달 정도 금지해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2주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외래 진료 한번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시카 선배가 옆에서 물었어요. 그럼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시면 돼요. 비행기 타는 건 괜찮아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답했죠. 선배가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사실 저는 내일 저녁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 회사에서 더 이상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괜찮아요, 선배님.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선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네. 이제 많이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퇴원 약 처방받으시고 상처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외래 진료 예약도 잡아드릴게요. 외래 진료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일주일 후에 한번 오셔서 상처 확인하시고 경과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시니까 그때 귀국 가능한지도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였죠. 저녁 식사는 밥이었어요. 죽이 아니라 진짜 밥. 부드러운 반찬과 함께요. 천천히 먹었어요. 배가 받아들이는 걸 확인하면서요. 잘 먹네. 제시카 선배가 말했어요.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는 답했죠. 밥을 다 먹고 나니 힘이 났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링거 없이요. 이제 링거도 빼졌거든요. 혼자서 걸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들의 불빛, 차들의 헤드라이트. 이 도시에서 저는 수술을 받았고 회복했어요. 낯선 나라였지만 저를 살려준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가 와서 상처 관리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시고 방수밴드 붙이시면 샤워 가능해요. 일주일 후에 외래 오시면 실밥 확인할게요. 실밥이요? 제가 물었어요. 복강경 수술이라 실밥이 거의 없어요. 피부 접착제로 붙였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죠. 오후에 퇴원 수속을 했어요. 제시카 선배가 함께 원무과에 갔죠. 드디어 비용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긴장했죠. 얼마나 나왔을까? 총 480만 원입니다. 외국인이시니까 보험 안 되셔서 전액 본인 부담이세요. 480만 원.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미국 돈으로 약 3,600달러 정도. 미국에서 담낭 수술하면 최소 2만 달러는 나와요.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5,000달러는 넘죠. 그런데 여기서는 3,600달러? 전액 본인 부담인데도요? 저는 카드를 건넸어요. 멍한 상태로요. 이게 맞나? 응급실, 검사, 입원, 수술, 3박 4일 입원비. 이 모든 게 480만 원?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항목별로 다 나와 있었죠. 투명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죠. 신선했어요. 제시카 선배가 물었어요. 비용 괜찮았어? 네.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의료비가 저렴한 편이지. 특히 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비용이 먼저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였던 그 순서. 그게 저를 살렸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선배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천천히 쉬어. 무리하지 말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선배를 배웅했어요. 선배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오르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확인했죠. 정말 괜찮지? 혼자서? 괜찮아요, 선배님. 병원에서 연락처 다 줬어요.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저는 안심시켰어요. 선배가 떠나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어요. 낯선 나라에서 수술받은 몸으로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쉬는 동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였죠. 사라 씨, 퇴원 후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답했어요. 상처는 잘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원했는데도 계속 챙겨주는 거였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보였죠.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 제시카 선배는 떠났지만 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의 사람들이 저를 잘 챙겨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어요. 조용했죠. 제시카 선배가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배가 조금 당겼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돌리니까 수술 부위가 느껴졌죠. 천천히 일어났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샤워를 했어요. 방수밴드를 붙이고 조심스럽게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배에 작은 밴드 4개가 붙어 있었죠. 복강경 수술의 흔적이었어요. 옷을 입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먹기엔 아직 불안했죠. 호텔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죽을 주문했어요. 한국식 호박죽이요. 죽이 도착했을 때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병원에서 먹던 그 맛과 비슷했죠. 천천히 먹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쯤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였죠. 사라 씨, 어제 연락 받으셨죠? 오늘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쉬고 있어요. 제가 답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외래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상처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네, 가능해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저는 물었죠. 오전 10시에 오시면 대기 없이 보실 수 있어요. 외래 3번 진료실로 오시면 돼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퇴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외래 예약을 잡아주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호텔 근처를 조금 걸었어요. 멀리 가진 않았죠.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원래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일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제 몸의 리듬을 따라서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쉬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호텔방에서 통증에 시달렸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누워 있고요. 핸드폰을 봤어요. 제시카 선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LA 도착했어. 너 괜찮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선배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병원 외래 가요. 잠깐 후에 선배가 답장했어요. 그래, 잘했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무리하지 말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멀리 있어도 선배는 여전히 저를 챙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요. 익숙한 병원 건물이 보였죠. 며칠 전에 응급실로 왔던 그곳이었어요. 외래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접수를 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라 씨,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확인했어요. 아주 잘 아물고 있네요.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에 귀국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네. 다만 비행 중에는 자주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절대 들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귀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확인하고 가시는 게 안전하니까요. 네, 그럴게요. 저는 답했죠. 진료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케어구나. 퇴원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고 챙기고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요. 병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필요가 없었죠. 제 몸이 회복하는 속도에 맞춰서 살면 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죠. 이 도시는 저를 치료해줬어요. 아픈 외국인을 낯선 사람을요. 그날 오후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씨, 오늘 진료 잘 보셨죠?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오시면 돼요. 그때 최종 확인하고 귀국 가능 여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혼자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돌보고 있었죠. 병원 시스템이,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할 일은 그저 잘 쉬고 잘 먹고 잘 회복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녁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퇴원 후에 이렇게 전화가 오고 외래 예약이 잡히고 계속 확인해주고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퇴원하면 그걸로 끝이었을 테니까요. 문제 생기면 다시 응급실로 가라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케어가 끊기지 않았어요. 입원에서 퇴원으로, 퇴원에서 외래로, 외래에서 귀국까지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죠. 걷는 게 편해졌고 배의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상처는 잘 아물고 있었고요. 금요일 아침 마지막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내일이면 LA로 돌아가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아물었네요. 비행기 타셔도 문제 없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네, 꼭 지킬게요. 저는 약속했죠. 진료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 병원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일주일 전에는 수술실로 들어갔던 이 복도를요. 지금은 건강하게 걷고 있었어요. 원무과에 들러서 마지막 진료비를 냈어요. 2만 원. 미국 돈으로 15달러 정도였죠. 외래 진료 2번에 이 정도라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네줬어요. 보험사에 제출하실 서류 다 넣어드렸어요. 진료 확인서, 수술 기록, 처방전 내역 전부 영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병원 원무과 이메일 주소 적어뒀어요. 직원이 봉투 안에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혹시 빠진 서류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메모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퇴원하는 외국인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미국에서는 서류 하나 받으려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외국 가셔서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이 건물이,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렸어요. 낯선 외국인을,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요. 그저 아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왔을 때와 거의 같은 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호텔 근처를 걸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죠.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살아 있었어요. 건강하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만약 제가 그날 밤 통증을 참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더 아파졌을 거고 어쩌면 비행 중에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아서요. 그게 가능했던 건 이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비용보다 치료가 먼저였던 그 순서, 서류보다 증상이 먼저였던 그 우선순위, 퇴원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 케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죠.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레이오버 도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를 치료해준 곳, 저를 살려준 곳, 그리고 많은 걸 가르쳐준 곳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났죠. 탑승 시간이 됐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죠.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빌딩들, 도로들, 그 모든 것들이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행 중에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저는 여전히 승무원일 거고 여전히 바쁘게 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 몸을 대하는 태도요. 더 이상 젊음을 과신하지 않을 거예요. 통증을 참지 않을 거고 피곤하면 쉴 거예요. 그게 프로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제때 알아채고 제때 조치하는 것, 그게 진짜 책임감이라는 걸요. LA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익숙한 공항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배에는 작은 흉터 4개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큰 교훈 하나가 새겨져 있었죠.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젊음도 무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며칠 후 회사에 복귀 신고를 했어요. 의료팀 상담을 받았죠. 한 달 정도는 쉬운 노선만 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수술받았다며? 어땠어? 직원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잘 봐주셨어요. 제가 말했죠. 다행이네. 외국에서 아프면 정말 무섭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했죠. 그날 밤 집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서울 병원 침대에 누워서 봤던 그 천장이 떠올랐죠. 형광등이 밝게 빛나던 그 순간들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먼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제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다음 달부터 다시 비행을 시작할 거예요. 하늘을 날 거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고 세계 곳곳을 다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무적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걸 아는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배의 작은 흉터 4개를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의 표시죠. 제때 도움을 청했다는, 제때 멈췄다는, 그리고 제때 치료받았다는 증거예요. 서울에서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회복 후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한테 최고의 나라예요. 그동안 오버레이로 들리기 좋은 도시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보려고 해요. 한글도 배워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라예요. 29살 승무원이고 이제는 제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절한 한국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